지금부터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때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일단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디서부터 먼저 계산한다?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그리고 무엇이 있을 때? 네, 괄호가 있을 때에는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 이걸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곱셈과 그다음에 이제 이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인데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한 모둠이다? 4명씩 한 모둠이 되어서 체험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4명씩 앉아있는 걸 할 수 있겠죠? 한 모둠의 차력을 3동이씩만 준대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덩이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3덩이를 주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알아서 나눠 써라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차르기, 여기서 필요한 차르기라는 것은 24명이 쓰는데 필요한 차르기 되겠죠? 이게 모두 몇 덩이인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문제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차르기 몇 덩이인지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거? 네, 먼저 몇 모둠인지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게 한 사람당 하나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모둠당 우리가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몇 모둠인지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을.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몇 모둠이냐, 몇 모둠이냐 이제 이건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면은 24개 중에서 몇 명씩 나눠 갖는다고 했습니까? 네, 24명 중에서 4명씩 나눠 갖는다고 했지. 그럼 모두 몇 개의 모둠이 생기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6개의 모둠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 6개의 모둠인데 한 모둠당 몇 개씩 준다고? 3개씩. 그러니까 그러면 6모둠에 6개의 모둠에 6모둠에 곱하기 3을 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써보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24를 구할 때 어떻게 그 6모둠을 구했을 때, 이게 몇 개의 모둠을 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했었냐? 우리가 24 나누기 4를 했었죠. 24 나누기 4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을 곱했습니까? 네, 3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 차르기 필요하냐? 바로 18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산했냐? 앞에서부터 계산했죠? 그래서 이거 먼저 몇 개의 모둠인지 6개의 모둠이고 한 모둠당 3개씩 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모둠 수에 곱하기 3을 하니까 18개구나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순서는 먼저 모둠의 수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한 모둠에 주는 차르게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8개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나눗셈이 있었고 여기에는 곱셈이 있었는데, 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50 나누기 5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도 먼저 앞에 있는 50 나누기 5를 계산하면 10이죠. 10. 그리고 여기에다 곱하기 1을 하면은 20이 되겠죠. 두 번째 10 곱하기 2에서 2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깨끗하게 좀 치우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다시 24 나누기 4 곱하기 3은 먼저 이것을 1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6이 나오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계산하는 거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3. 그래서 이것은 18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컵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컵을 어떻게 지금 넣어놨냐 보니까 이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대요. 가마 하나에. 가마라는 것은 이렇게 컵을 구울 수 있는 커다란, 이게 이제
가마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화덕같이 생긴 게 가마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네 줄로 세 개씩 네 줄로 넣을 수, 네 개씩 세 줄로 넣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두 줄, 그 다음에 이게 세 줄이 되겠네요. 일단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 네 개씩 세 줄로 가마 하나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게 한 가마에 들어갈 것이고, 이번에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든 게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풀어봤을 때 이 컵 24개를 한 번에 구워야 된대요. 한 번에 이렇게 구우려면은 필요한 가마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자라고 했으니까 몇 개의 가마가 필요하냐. 일단 이 그림으로 풀어봤을 때 한 개, 그리고 여기서 두 개. 그래서 이제 총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마가 이렇게 한 번에 감고 이렇게 한 번에 굽고 해서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러면 식으로 써보자. 식으로.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을까? 자, 일단 우리가 그럼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구해야 될 거. 네. 일단 한 가마에 구울 수 있는 컵의 개수가 되겠죠? 컵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한 가마에 넣을 수 있는 컵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냐? 4개씩 세 줄로 넣을 수 있다면서요. 그럼 이게 총 한 가마에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12개입니다. 일단 그럼 여기다 12개 써놓을게요. 일단 12개. 왜냐면 4 곱하기 3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해놓고 나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4 곱하기 3에서 어떻게 이걸 계산해야지 가마의 개수가 나올까? 그렇죠. 전체 컵의 개수에서 이거를 나눠줘야겠죠. 어떻게 나누느냐? 4 곱하기 3으로 계산한 값을 나눠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뭐 2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네모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건 지금 나눗셈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라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진 않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이 전체 컵의 수에서 한 개 가마에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눠준다는 것은 똑같이 빼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여기에서 24, 전체 컵의 수는 24개죠. 그렇죠? 24개에서 몇 번을 12개씩 한 번, 두 번을 빼주면 모든 컵을 다 구할 수 이제 남김없이 다 구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빼기 12 빼기 12로 하는 게 아니라 24 나누기 12로 하면은 이게 두 개의 가마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눗셈과 곱하기를 이용해서, 이 나눗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일단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써보자면, 전체 컵의 수는 24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개의 가마에 몇 개를 넣을 수 있다? 네, 12개. 근데 이거를 4 곱하기 3을 아까 먼저 계산했지 우리가.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괄호를, 이게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괄호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 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써주지 않게 되면은 계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걸 먼저 풀어보면은 4 곱하기 3은 12죠. 그리고 24에서 12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답은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것이 계산하려면은 한 개의 가마에서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24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24 나누기 4 곱하기 3을 해버린다면, 이 괄호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먼저 계산하면 6이죠. 그리고 6에서 3을 곱하면 18이 나오잖아요. 18개나 필요합니까? 가마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같은 원리죠. 그래서 5 곱하기 2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먼저 계산하고 괄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50으로 뒤에 나눠주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3번에 두 식을 비교하고 한번 계산해 보자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러면 두 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그 왼쪽에는 이 괄호가 5 곱하기 3에 괄호가 없는데 여긴 괄호가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에 것을 먼저 계산하자. 그러면 45 나누기 5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계산하면 곱하기 3이니까 답은 27이 나오는 반면에 여기는 먼저 이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5에서 15를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2쪽과 13쪽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특히 이제 이 지금 나눗셈 식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아, 왜 식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똑같이 빼주는 나눗셈이라서 그래요. 이 나눗셈의 개념이. 그래서 24에서 12를 두 번 빼준다. 이 개념의 나눗셈인데,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수학 익힘책 8쪽과 9쪽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